실제로 저희가 있었던 케이스예요. 저희 병원에 빙초산을 바르신 거예요. 흑자를 뗀다고. 그래서 화학적인 손상으로 피부가 다 녹아내렸어요. 그분은 좋아지는데 거의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빙초산 한 번 바르고 엄청 크게 돈 많이 쓰신 거죠. 그 회복되는 동안. 그걸로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크게 탈나서 오시더라고요. 뭐 유분가루를 어떻게 바르라고 하고 뭐 하면은 지저스 싹 다 떨어진다고 내 그 유튜브 영상에도 그렇게 댓글 달아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랬으면 저도 굶어 죽었겠죠. 그리고 좀 위험하긴 해요. 나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다 보니까 부작용 생긴 케이스를 많이 봐서 권하고 싶진 않고요. 근데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해서 어느 정도 효과 볼 만한 것들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미백연고. 미백연고 솔직히 저도 이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로 찍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더 좋긴 하는데 이 미백연고에 하이드로퀴놀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멜라닌 생성을 어느 정도 억제를 해주는 약물이거든요. 흑자 치료하고 나서 약간 색소 착색이 온 경우나 이런 경우에 색소 착색을 빨리 없애는 목적으로도 하고요. 기미잡티 도미나 크림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도미나 크림이나 멜라토닌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이 없이 살 수 있고요. 보통 병원에서 오셔서 하는 경우에는 멜라논 크림이라고 그거를 처방을 많이 받긴 하시거든요. 그거를 쓰는 이유는 하이드로퀴논이 피부 자극 증상이 꽤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억제를 해주는 그런 거를 포함된 제품이고 면봉으로 찍어서 이쪽 부분만 소량 이렇게 찍어가지고 바른 둥 마는 둥 하는 거를 세안하고 나서 주무시기 전에 발라주셔야 돼요. 그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햇볕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햇볕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색소 착색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특정 부위만 한 번만 테스트를 하고 쓰셔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얼굴에 뭐 전체적으로 도포하시는 분이 있어요. 화장품을 섞어서 쓴다든지 그러면 진짜 골로 가십니다. 여기가 다 벗겨지고 빨갛게 되고 정말 난리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일 쓰지 마시고요. 2, 3일에 한 번 정도 쓰셨다가 피부 자극 증상이 없으면은 소량만 매일 저녁에 바르시고 아침에 세안하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대부분 기능성 화장품 같은 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ABC라고 하죠. ABC. 이 비타민 A 제품, 레티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색소를 어느 정도 빨리 탈락되게 하고 피부를 좀 맑게 하고 주름인 개선이나 이런 경우도 사용을 하는데 레티놀 제품도 이게 피부 자극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소량 잘 쓰셔야 돼요. B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이것도 멜라닌이나 기미에 효과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거 비타민 C 제품 얘도 그 황산화 효과나 기미 잡티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이거를 동시에 다 쓰는 건 추천하고 싶진 않고요. 오전에 나이아신아마이드 썼으면은 저녁에 비타민 제품을 쓴다던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한꺼번에 쓰시는 거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피부가 예민하다 하는 경우에는 저농도부터 테스트를 하고 꼭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를 아무리 해도 아까 자외선 때문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야 돼. 자외선에 노출돼서 뭔가 피부에 노화라든지 아니면은 멜라닌 색소 생기는 걸 억제해 주셔야 되시고요. 네 번째는 생활습관 교정인데 자극 증상을 줄이셔야 돼요. 피부에 강하게 물리적으로 필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벗겨내는 그 필 같은 거를 화학적인 필을 자주 쓴다거나 그런 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기미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조하신 분들 이런 분들 굳이 모공 클렌저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공 클렌저를 하면은 처음에 하면은 시원하잖아요. 그게 중독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만 코에만 이렇게 나비존이나 아니 피지량 많은 데만 괜찮으면 쓰시면 되는데 여기도 쓰시고 맞아요. 눈가도 쓰시고 여기저기 다 쓰시면 기미의 원인이 돼요. 내 몸이 회복하려고 각질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주기가 지나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탈락이 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걸 왜 굳이 계속 벗겨내냐고. 계속 하잖아요? 그럼 되게 민감성 피부로 바뀔 수가 있어요. 홍조도 생기고 내 피부가 재생이 되고 회복하는 시간을 줘야 돼요. 원장님 그러면 얼굴에 기미흑자는 왜 생기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여름에 더 많이 생기죠. 그 왜 그러냐, 여름에 자외선이나 햇빛에 노출되면 그러면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리나요? 손상이 될 수 있죠. 우리한테 미용적으로는 뭐 기미나 흑자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게 멜라닌 색소라는 거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에 노출됐는데 뭔가 피부 장막을 치고 우산처럼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색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그리고 남자보다 여성이 더 많이 생기죠.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 변화 때문에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생리주기나 임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피디님도 약간 주근깨가 있던데 엄마 아빠가 주근깨가 있거나 약간 색소성 질환이 많이 생기시는 집안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유전적으로
색소적으로도 생길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솔직히 어렸을 때는 엄청 보들보들하고 색소도 없잖아요. 나이가 들고 막 이렇게 되면은 얼굴이 검버섯이 생기고 쭈글쭈글해지면서 피부톤이 일정하지 않죠. 그거랑 똑같아요. 이것도 노화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피부 자극이에요. 피부 자극. 저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 실제로 닥터 같은 거를 좀 강하게 광대 쪽에 많이 하시거나 반복적으로 물리적인 필링을 반복적으로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기미가 많이 올라와요. 그게 피부가 어느 정도 장벽이 손상이 되면 아까 멜라닌 색소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반복적으로 마찰이나 아니면 피부염이 계속 반복됐거나 하면은 내 몸을 보호하고 피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가 과다하게 생성될 수 있어요. 뭐 불필요한 물리적인 자극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아요. 기미랑 흑자 아주 모양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이게 진짜 많이 헷갈려 하시고 실제로 색소 치료 경험이 많이 없는 선생님들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구분이 어느 정도 잘 돼야지만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피부 진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흑자 치료 좀 좋아하기도 하고 흑자에 진심인 여자라 처음부터 제가 흑자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흑자는 색소 덩어리가 피부에 있어요. 동그란 모양, 반점 형태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도 형태 같은 경우에로 이런 식으로 뭉쳐져 있는 색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인 주근깨나 이런 형태보다는 사이즈가 커요. 4에서 5cm까지 굉장히 커요. 근데 얘네들은 자라나는 성질이 있어. 그리고 어렸을 때는 요만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조금 커지는 성향이 있어요. 왜 커지는 거예요? 이게 증식을 하는 거죠, 약간. 이게 일종의 양성종양처럼 파고들면서 옆으로 퍼지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검버섯이랑은 약간 달라요. 얘는 평평해요. 흑자는. 검버섯은 평평하지가 않고 만졌을 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윤기성 병변이에요. 기미는 어렸을 때부터 생기는 건 아니고 20대 중후반부터 임신이나 이런 거 생겨서 생기는데 특징이 대칭적으로 나타나요. 흑자는 한쪽에만 이렇게 있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그림이 엄청 못 그리죠. 대부분 기미는 눈가 쪽에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제가 이거 그리기 쉽게 하려고 마이크 형태로 그린 건데 이게 무슨 물감 뿌린 것처럼 이렇게 약간 경계가 없어요. 흩어져 있어요. 이게 붓으로 그린 것처럼 색소가 이렇게처럼 또렷하지 않아요. 퍼져 있어. 그리고 모양이 불규칙이야. 그리고 대칭적이야. 그리고 볼이나 이마에도 이렇게 깔릴 수가 있어요. 원장님 그러면 지금 기미흑자 구분을 잘 못해서 일단은 뭐 나중에 치료하자 이러고 방치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방치하게 되면 뭔가 피부에 안 좋은 게 있나요? 일단 아까 얘기했죠. 얘가 커진다니까. 대부분 흑자 치료할 때 똑같이 돈을 받으시는 원장님도 있는데 돈이 더 커요. 더. 너무 흐린 거는 저는 안 권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어느 정도 또렷한데 계속 자란다.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하고 나면은 큰 거 같은 경우에는 뗐을 때 아무래도 피부 손상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손상도 있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기간도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경과도 더 많이 봐야 되고 비용도 늘어나고 치료도 어려워질 수 있죠. 그리고 피부 미용에선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흑자인지 피부암인지 헷갈려서 약간 이게 갑자기 자라나거나 뭐 출혈이 생기거나 모양이 비대칭적으로 생긴 이상한 흑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피부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애매하거나 하면은 내 얼굴을 좀 자세히 관찰하고 치료를 좀 조기에 받으시는 게 좋죠. 병원에서 안전하게 좀 없앨 수 있는 시술이나 방법도 있을까요? 기미, 잡티 뭐 이런 거 치료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피부 진단이에요. 대부분 육안상으로 하진 않고요. 병원에서는 피부 진단기라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아바타처럼 되게 웃기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피부가 강원을 여러 가지를 쏘여서 이게 속김이라든지 아니면 겉에 모공이나 아니면은 색소를 어느 정도 잘 보이게 하는 모드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피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기미인지 아니면 흑자인지 이거를 구분해서 약간 사용하셔야 돼요. 거기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게 색소 있는 부분은 깨야 돼. 레이저로 깨. 요리사들이 칼이 있잖아. 어떨 때는 중식도 쓰고 어떨 때는 과도 쓰고 음식에 따라서 칼의 종류가 달라지잖아요. 의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색소 같은 경우에도 색소의 깊이, 피부 표면에 약간 이렇게 진피 쪽이 약간 깊게 아래로 잡힌 색소가 있고 애매하게 여기 잡힌 거 있고 표피에 이렇게 있는 색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걸 사용해야 돼요.
돼요. 깊이 있는 색소나 아니면 깨뜨려야 되는 색소나 문신 같은 경우에는 1064 파장대를 사용하고요. 대부분 표피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532 파장대나 아니면은 695 파장이나 아니면은 755, 785 파장대를 사용을 해요. 이게 칼이 많으면은 위치에 맞는 그거를 정확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레이저 조사 시간에 따라서 장비가 약간 달라지고 칼 종류가 막 계속 많아지는 거지. 두 개를 동시에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얼굴이 이렇게 다 있잖아. 여기는 1064를 쓰고 여기는 뭐 755를 쓰고 여기는 531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 중에 오마카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막 골라서 쓰는 거야, 색소 장비를. 그게 확실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색소는 정형화되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병원을 하실 때 한 가지 치료로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복합 치료가 가능한지랑 여러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색소는 경험치가 있어야 돼요. 색소는 칼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경험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약간 필러나 이런 거보다는 피부톤 개선에 좀 진심이었고 실제로 제가 흑자가 좀 꽤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색소 치료에 더 관심이 많이 갖게 돼서 제 거를 약간 떼다 보니까 이런 데 관심이 갖게 돼서 색소 치료를 더 많이 중점적으로 하게 되긴 했는데, 그리고 기미 같은 경우에는 치료법이 약간 달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색소를 깨는 거, 조출력 레이저 같은 1064 레이저로 하긴 하지만 보통은 진피 손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멜라닌 공장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거기 때문에 이 진피 환경을 개선해주는 치료를 많이 병행을 해요. 그 장비가 저 같은 경우에는 미세층 고주파를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 저는 실펌이라는 장비를 많이 선호해서 쓰고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마늘이 어느 정도 피부 진피 유두층까지 약간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좋은 스킨 부스터 같은 것도 끼워주고 하면서 피부 환경을 어느 정도 개선을 하고, 레이저나 이런 치료로 약간 반응이 없었던 기미라든지 아니면 색소 착색이나 이런 부분을 콤비네이션해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단순히 레이저만 세게 한다고 해서 피부 컨디션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피부라는 거는 색소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후에 재발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부 컨디션이 좋아지면 주름도 어느 정도 좋아지고 색소도 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합 치료가 필요해요. 특히 기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기미도 뭐 혈관성 기미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혈관 레이저를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홍조 있거나 이런 분들, 기미가 약간 검붉게 약간 잘 잡힌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관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XAV 레이저를 이용해서 기미라든지 아니면 혈관 부분을 동시에 치료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기미흑자 치료 큰돈 들이고 하셨고 병원에서 만약에 치료를 하셨잖아요. 그래도 홈케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잖아요. 자외선 차단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멜라닌을 어느 정도 억제시키는 뭐 제품이나 이런 거를 많이 사용 안 했거나 한 경우에는 유지 기간이 짧아지고 재발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꾸준한 홈케어도 병원에 치료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미흑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엄마처럼 따뜻하게 친구처럼 편안하게 피부만 좋은 장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